코로나 시대 이후 각광받고 있는 원격 의료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의료 비용, 원격 의료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원격 의료 시장에 참여하려는 신생 기업들에게 텔레닥은 어떤 진입 장벽을 세워두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텔레닥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텔레닥은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있는 의료 비용 상승폭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운영이 되고 있죠. 감기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는 진단 후 원격으로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격으로 진료를 볼 수 없는 환자들은 의사와 연결을 해주는 예약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정이 텔레닥 플랫폼을 이용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이 텔레닥 시스템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만 약 410만 명이 이용했을 정도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이죠. 장점은 단순하게 의료 시스템의 시간적 문제와 공간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말 아프거나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하여 병원을 찾습니다. 여기에서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을 찾는 경우 환자의 시간과 의사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원격 의료가 상용화될 경우 병원을 실제로 방문해야 하는지 소견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환자는 조금만 불편해도 편하게 상담을 받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병원에 방문을 하는 것이죠. 더불어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볼 때 선진국은 의사 수가 많으며 개발국은 의사 수가 부족합니다. 텔레닥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면 국가 간 매칭을 통하여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비슷한 느낌으로 시간의 구애도 받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새벽 시간에 의사가 필요한 경우 미국에 있는 의사와 연결시켜 상담을 받을 수 있거든요. 텔레닥은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기보다는 기업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임직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텔레닥을 이용함으로써 의료비를 줄일 수 있기에 기업 측과 텔레닥 측 둘 다 좋아할 수 있는 조건이죠. 그래서 미국 500대 기업 중 40%가 텔레닥과 계약을 맺고 있다 합니다. 더불어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D2C 모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고객이 텔레닥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는 것이죠. 모든 서비스들이 개인 고객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아 특정 서비스들만 D2C 고객들에게 제공이 된다 합니다. 수익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업들 또는 고객들에게 일정 기간마다 받는 구독료가 대부분이죠. 매출의 무려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6%는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모든 서비스들은 구독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진 않으며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일회성으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죠. 사실 여기까지 들으면 텔레닥이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가 어려우실 겁니다. 단순하게 텔레닥은 고객과 의사를 이어주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 위에서 상담, 예약, 처방 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텔레닥의 서비스를 표면적으로 텔레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만 활용되기보다는 API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합니다. API는 자신의 애플리케이션 및 프로그램에 텔레닥의 기능을 심을 수 있다는 뜻이 되죠. 저희가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를 할 때 다른 결제사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과 얼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 소개시켜드린 도큐사인과 비슷한 구조이죠. 즉 병원 방문을 예약하려고 병원 앱에 들어갔는데 예약하는 절차는 사실 텔레닥에서 해주는 것이죠. API를 활용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들이 거부감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은 자신의 고객을 뺏기는 것이라면 API는 기술을 제공해주는 느낌이기에 상생하는 것이죠. 이제 재무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이 정말 꾸준하고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위하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연단위 1000억 원 이상 손실은 나지 않도록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금은 약 600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주식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수를 위하여 증자를 했다고 보시면 되죠. 현재 시가총액은 15.7빌리언, 18조 원 정도가 되며 가격은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며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하여 텔레닥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확장성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전통적인 기업의 매출 구조는 매출과 원가가 선형적으로 비례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물건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원이 들어간다면 물건 1000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0원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무한히 확장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모델이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의 시장은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좋지 못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텔레닥이 가진 서비스는 규모가 커질수록 원가의 비중이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IR 자료에 나온 바로는 2019년도에는 10,000명 정도의 이용자 수를 견딜 수 있었으나 현재는 5만 명의 접촉자 수를 견딜 수 있다 합니다. 근데
원가는 5배 상승하진 않았죠. 규모가 커질수록 원가 비중이 낮아지는 효율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텔레닥을 가장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은 진단 내용, 처방전 등의 전산화입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은 병원마다 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병원에 방문할 때는 소견서, 진단서, 처방전을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특히 병원, 학교, 관공서에 자료를 제출할 때 병원과 제출하는 장소에 둘 다 방문을 해야 하는 시간적 비효율성도 존재하죠. 이 부분이 모두 전산화가 된다면 이러한 비효율성들을 전부 해결할 수 있겠죠. 의료 진단 과목 중 가벼운 정신질환 및 심리 상담들은 대부분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만나서 진행되는 상담보다 성과가 떨어질 수는 있으나 다른 과목보다는 성과가 효율이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일반적인 병원의 운영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의료 비용 자체를 내릴 수도 있죠. 아직 급격한 성장을 겪고 있는 업종은 아니지만 최근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약간이나마 긍정적으로 바뀌어 미래에 성장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진단 과목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악용의 여지가 있는 약은 처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즉 마약성 약을 주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텔레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불어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한 피부과 경증 질병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한계가 명확한 것이죠. 이 때문에 텔레닥에 대하여 설명할 때 원격 의료의 느낌보다는 원격 의료 상담이 더 맞는 용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텔레닥이 서비스하는 부분은 신기술이 아닙니다. 의사 연결, 상담 등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흔한 부분이죠. 따라서 기본적인 텔레닥 기능들은 타 경쟁사들에게 언제든지 따라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방전, 소견서, 진단서 등과 같은 의료 데이터들은 신생 기업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진입장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 텔레닥과 신생 기업을 택해야 한다면 환자 데이터가 더 많은 텔레닥을 선택할 것이 사실 당연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해보겠습니다. 텔레닥은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최근 리본고와 합병을 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리본고 영상도 준비하고 있었던 저로서는 상당히 신기했었습니다. 다만 매출 상승률을 볼 때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은 인수된 기업의 매출이 포함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텔레닥의 고유 서비스 매출이 30%에서 70% 증가한 것이 아닌 다른 회사의 매출이 합쳐진 것이죠. 물론 이러한 인수 능력도 텔레닥 경영진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단순하게 매출 성장률로 이만큼 성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텔레닥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자님들의 생각과 영상에 대한 질문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